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민우입니다. 오늘 기업 삼성전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꿈의 배터리를 개발했는데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매출이 반영될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가 이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삼성전기는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는 200WHL급의 업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작은 사이즈로 동등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한 것으로 삼성전기는 이제 현재 시제품 평가 등 고객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충방 전에 필요한 전해질 불연성 고체로 사용이 안전하고, 또 외부 충격에 경고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초소형 크기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손톱보다 작은 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소형 배터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배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가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활용하고 있는데,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 경우 이제 유독성 가스 발생의 여부나, 그다음에 또 발열에 의한 전해질 분해 반응으로 인해 배터리 수명이 감소될 수 있고요. 배터리가 팽창, 또 전해질 누액 등 손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부품이나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액체에 비해 좀 구조적으로 안전적이고, 그다음 배터리 분리막 파괴로 인한 쇼트 단락에 의한 폭발이나 또 화재 같은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내부 부품들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고체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셀로 메꿀 수 있기에 배터리 전체 에너지 밀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제 화재 발생률이 제로화 되면서 80%를 충전하는데 5분이면 충분하고, 800km 이상 자유주행을 따졌을 때 800km 이상 미터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꿈의 배터리다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의 핵심 협력사로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및 응급제 생산을 위한 소속로 사업과 이제 시운전하는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원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준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MLCC 소속용을 최초로 국산화한 바 있어서 삼성전기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미래 배터리 신사업 비전인 미래 프로젝트 성과로 삼성전기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기 한 개의 극복, 전고체 초소형 배터리 개발, 이제 고객사 테스트를 하고 이제 웨어러블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그래서 이제 꿈의 배터리로 성큼 개미들의 이제 풀매수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요. 삼성전기 주가는 별로 크게 반등을 못했고, 여기 보시면 2차 협력사인 원준이라는 기업 자체가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왜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게 안전하고 또 에너지 밀도가 높고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 구현이 가능한데요. 액체 전해질의 누수 및 발화 위험을 해결해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다 저장 가능하고,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줍니다. 사용자 편의성이 높으면 그만큼 얇고 유연한 배터리 제작이 가능해 새로운 디자인의 자유도가 조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점점 더 부각받고 이슈를 받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뭐 전장 로봇 AI 관련한 이제 생존 여부를 가릴 것이다라고 보였는데,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탑재할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 개발 소식과 관련 원준 기업이 상한가를 가고, 이제 또 삼성전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려면 2026년은 돼야 할 것이고, 그다음 또 매출이 뒷받침이 되려면 아직 좀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금리 인하 및 정책 수혜주로 또 주목을 받을지 여부도 판단하시면서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화제 이슈로 인해 좀 잠잠한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기의 주가의 움직임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닌 현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금속 물체 같은 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5G 인터넷 자율주행 차량, 그다음에 친환경 전기 차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이 제품이 바로 감초처럼 들어가는데 이게 MLCC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LCC는 이제 적색 세라믹 콘덴서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전기 기기에 탑재된 반도체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도체로 유입되는 전력을 정제하는 캐피시터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피시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압의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고 두 번째 역할은 이제 실시간으로 반도체 작용에 필요한 전력을 빠른 시간 내 공급해주는 배터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에선 국내 거의 원탑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삼성전기 주가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주가의 흐름이 좀 미비하죠. 지금 현재 2%대 상승률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은 매수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좀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느 정도의 이런 삼성전기가 이제 꿈의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생산했다는 이슈는 있었지만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는 아직까지 움직임을 못 주고 있고 이에 관련된 업체들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무래도 더딘감이 있지 않나. 이게 그렇게 삼성전기의 큰 이슈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주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한번 주가의 추이를 유심 있게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데이엄 멘토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